안녕하세요, 트러클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그동안 뭘 했냐, 제가 예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철심을 박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니던 주류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철심 제거도 하고 그리고 재활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그러고 살다가 제가 한두 달 영상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주류회사를 그만두고 코를 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를 띄고 있는데 일단은 제 차가 조금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이제 5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축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도 한 8m 이상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뭐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돼야지 일을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점이 저는 축이 앞에 있어요. 이게 주류 차다 보니까 그 주류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길이도 제가 그 KPP 파레트 110에 110짜리를 한번 바닥에 깔아봤더니 6개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가요. 6개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가는데 7개 들어갈 때가 조금 빡시게 들어가더라고요. 7개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레트가 14개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이제 파레트 바깥으로 나온다 물건들이, 그러면은 14개를 못 실더라고요. 차가 잘못됐어. 아주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 반 기대 반 해가지고 코를 시작한 지 지금 딱 10일차입니다 11차 제가 5월 첫째 주는 그 전에 다니던 주류 회사에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거 도와주면 그래도 일정의 금액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5월 첫째 주는 그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한 첫째 주 한 2-3일 정도, 그 나머지 2-3일은 그때서부터 코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는 지인분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코를 시작을 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등록은 그 24시 어플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24시 어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5톤에 그 윙 길이가 7m 80 축이고요.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곧 제 차량에 맞는 일거리가 뜨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야, 이거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제 차에 맞는, 그런 짐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나서 제가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은 한 10일 정도 해본 결과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밖에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콜이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을 조금만 낮추니까 벌어요. 벌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그래서 지금 오늘이 10일차인데 한번 봅시다.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오늘이 10일차인데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는 야상이라고 하죠. 야간 상차라고 해서 전일 상차, 제가 주류 다닐 때도 거의 맨날 썼던 단어죠. 전일 상차를 해놓은 거를 지금 이제 물건을 내리러 가고 있는데, 그거까지 해서 172만원 벌었네요. 172만원. 10일 정도 했는데 172만원. 그러면은 생각해서 따지고 봤을 때 만약에 10일에서 172만원이면 30일 하면 얼마예요? 뭐 대충 한 500 정도 되죠. 170만원에 30일 하면은 3번을 곱하면 500 정도 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주류에서 2군데를 이틀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근데 거기서 발생된 수입이 한 150에서 170만원 정도 돼요. 그럼 요거 두 개 합하면은 한 매출 700 정도 나오겠네요. 일단 고정짐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저는 그래도 일단 주류 출신이라 그런 걸 좀 많이 득을 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했습니다. 금요일날 일을 하고 이제 야상을 차는데, 내일착이 아닌 월착이라고 하죠. 월착이 뭐냐, 월요일날 물건을 내리는 겁니다. 월요일날. 그럼 그 짐을 금요일날 잡아서 그냥 제 차고지에다가 주차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그렇지. 토요일날 와서 문 열어보고 짐 잘 있나 한번 보고, 그리고 시동 걸어놓고 방전 안되게. 이게 제 차가 전차주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어도 많이 빠지고 한 이틀 시동 안 걸면은 거의 방전되기 직전까지의 그 배터리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차가 이 전차주분 관리를 참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짐도 보고, 어차피 방전도 안 시킬 거면 시동도 한번 걸어줘야 되고,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에어가 채워지니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토요일날 일 절대 안 했어요. 토요일날 일 안 하고 일요일은 당연히 쉬었고, 그리고 월요일날 금요일 저녁에 실어놓은 물건을 이제 하차를 하러 갔죠. 그렇게 해서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오늘 17일인가? 17일 수요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틀을 더 한 건데 확실히 이게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기름값도 덜 먹고, 대신에 톨비가 많이 들어가요. 톨비. 이야, 톨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10일 일했는데 벌써, 저는 이제 그 충전식이에요. 후불식이 아니고 뭐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은 얼마를 충전하는 그런 충전식인데 벌써 3번을 충전을 했어요. 11일 일하는데 한 번 충전할 때마다 5만원. 그래서 15만원을 충전을 했는데, 지금 아마 오늘 일하면은 또 충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잔액이 만 얼마밖에 없어서 이거 톨게이트 한번 타면은 또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주류 할 때랑 비교를 하자면 일단 새벽같이 안 나와도 되고요. 그게 제일 좋고,
기름값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콜을 뛰는 게 한 50만원? 그러니까 한 기름 2번 더 넣는 한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현재 유가 기준으로. 제가 있는 이 인천에는 지금 경유가 1395원이에요 1395원. 제가 는 곳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두 번 정도 더 넣는 것 같아요. 콜. 아무래도 장거리다 보니까, 장거리라고 하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주류할 때보다는 장거리니까 기름을 더 먹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사람이 좀 느긋해져요. 주류는 이제 탕수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갔다 와서 또 다음 탕을 빼야지 그 돈이 되는 건데, 이거는 짐을 한번 차면은 그냥 천천히 가서 시간 안에만 가면 되니까 속력을 낼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주유비가 조금 세이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래서 어디를 가고 있냐, 김포 쪽에 이제 물건을 상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차가 그랬네요. 제가 이게 어제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오늘 상차 오늘 하차인 거를 예약을 잡았어요. 오늘 상차 오늘 하차. 그래서 김포에서 물건을 싣고 성남으로 갑니다. 성남. 저는 웬만하면은 경기권에서 놀려고 해요. 경기권에서만 일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만약에 이제 도저히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충청권까지만. 자, 제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172만원이라고 했죠. 그거 전부 다 저는 경기권만 돌았습니다. 경기 남부 아니면은 이제 경기 북부 그리고 인천, 그렇게만 돌았을 때 172만원이 나온 거예요. 10일 정도 일을 해서. 나쁘지 않죠. 수도권만 돌았는데 한 달 하면은 한 500 정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경상북도, 뭐 전라북도 이쪽으로나 아니면 이제 강원도 초입, 강원도 깊숙이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초입, 그러니까 초입이라고 하면은 원주, 춘천 여기까지만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일에 한 200은 넘게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의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만큼의 단가가 있으니까. 근데 단가가 진짜 안 좋기는 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눈을 조금만 낮추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15만원을 받아야 돼. 아무리 해도 난 15만원을 받아야겠어. 근데 이게 한 13만원에 떠 있어요. 13만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클릭을 해서 배차를 잡고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건이 1톤 밖에 안 된다. 팔레트는 뭐 1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피짐 같은 거죠. 가벼운 거. 그럼 전 갑니다. 뭐 지금 콜 하시는 선배님들이 뭐 똥콜 같은 거 잡지 마라, 그걸 안 잡아야지 단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막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리는 거, 막 거리가 막 한 80km 되는데 뭐 10만원에 가라, 안 가지. 그런 건 저도 안 갑니다. 그런 거는 죽었다 깨어도 저도 안 가요. 근데 어느 정도 타협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타협선을 좀 지켜주면은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콜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지인들. 일이 없다는 거는 자기가 생각한 그 단가에만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걸 믿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한 첫날에는 제가 일을 거의 못했어요. 내가 생각한 단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1, 2만원만 돈을 낮추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코 죽어도 그 가격에 가야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이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자기 개인마다 생각이 다 틀린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단가 맞추면서 콜 계속 쳐다보면서 그 기다릴 시간에 1, 2만원이라도 낮춰서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한탕이라도 더 하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은 안 줬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은 안 줬고 제가 생각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만 딱 미치면은 저는 갑니다. 그냥. 사람은 기준점이 다 틀리니까 제 기준점에 너무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기준점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톨비가 얼마 빠지고 내가 이 키로수로 갈 때 기름값이 얼마가 빠지는데 그거를 제외한 내 인건비를 얼마를 정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24시 어플에 올라와 있는 이 단가가 바라보는 그 시점이 좀 많이 바뀌어요. 뭐 너는 뭐 콜 이제 시작한 지 10일밖에 안 된 놈이 뭘 아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콜을 24시 콜을 안 해본 거지 콜바리는 해봤어요. 콜바리는 뭘 해봤냐, 냉탑을 저는 원래 냉탑이 주력이었었기 때문에 냉탑은 24시 콜 못 쓰죠. 못 쓰는 게 아니고 없어요. 물건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의 밴드라는 그 어플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건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되게 힘들어요. 일 잡기가. 24시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얼마 떠져 있고 몇 킬로 떠져 있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냉탑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했을 때 당시에는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 몇 바레트 그 다음에 온도 몇 도 그리고 얼마 이렇게만 적혀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배차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번호가 떠있어 핸드폰 번호가 떠있으면 그거를 바로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먼저 한 사람이 우선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 콜 잡는 게 훨씬 쉽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유 엄청 쉬워요. 이렇게 콜 잡으면. 그래서 제가 콜을 했던 경험을 바탕을 해서 생각을 해낸 게 이 24시 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딱 판단이 들어서 그대로 제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켰기 때문에 말이 많아졌네요. 자, 이제 상차를 하러 김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1시 31분이에요 오늘 난리 났습니다. 벌써 일이 끝났어요. 이 뭔 개소리야! 이야, 제가 아까 오전에 김포를 갔다가 성남을 간다 그랬죠. 성남을 들어갔는데 12시까지 짐을 못 잡았어요. 이야, 성남에 일이 없다고는 제가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없을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우와, 전 두 번 다시 성남 안 갑니다. 농담이고요. 뭐 일단은 제가 성남을 갔다가 일이 너무 없어서 거기서 한 30분을 대기를 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의왕으로 넘어왔어요. 안양, 의왕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의왕 톨게이트에 붙어있는 휴게소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이제 코를 봤는데 그때도 없더라고요. 그때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또 안 되겠다 해서 조금만 더 가자 해서 그 외곽을 타고 시흥하늘 휴게소 거기까지 왔죠. 거기까지 오는 길에 뭔가 배차가 하나가 뜬 게 있어서 갓길에 그 잠깐 주정차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차를 세우고 연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 짧은 차는 안 된다고 하네요. 제 차가 7m 80인데 8m 이상 차를 원한다 그래서 또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주정차를 해놓고 코를 보다가 이게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그런가 보다 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한 12시 반 정도 됐었어요. 12시 반 정도쯤 되니까 슬슬 또 이제 콜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내일 짐이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좀 일이 있어서 4시 전에는 집에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죄다 지금 짐을 실어서 지금 하차를 하면은 4시에요. 네, 저는 집에 4시를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일 걸 잡았습니다. 내일 걸 잡았는데 내일은 또 어디로 가냐? 지금 상차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했어요. 인천 남동공단에서 했고 저기 남양주로 갑니다. 남양주 7시 10분까지 와달라는 거 보니까 공사 현장이에요. 공사 현장. 처음에 공사 현장 들어갔을 때 기억이 그 안전모, 이거 안전모 그거 없어가지고 하마터면은 짐을 못 내릴 뻔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앞에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그 자기 그 아저씨 쉬시는 공간에 안전모가 하나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또 제 차에 음료수가 하나가 있어서 그럼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조금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안전모를 쓰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바로 쿠팡에 안전모 신청을 했죠.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모가 와서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근데 제 주변 지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 현장을 다들 꺼려 하신다 그래요. 근데 왜 꺼려 하는지는 저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저는 오히려 공사 현장이 좋아요. 왜냐? 일단 하차를 일찍 해. 하차를 일찍 한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다음 일을 잡을 수 있는 시간 로스 타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사 현장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큰 트럭을 가지고 막 그 비포장 도로로 막 안쪽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딱 그 바로 입구 앞에서 물건을 내리거든요. 물건을 그 차를 들어가면은 지게차가 옵니다. 지게차가 와서 이제 물건을 내려주는데 공사 현장 인부분들이 은근히 인심이 좋아요. 인심이 좋은 게 무슨 뜻이냐? 이 개별 화물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죠. 필수로
사야 되거나 구비를 해야 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안전모,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공사 현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업체에서도, 좀 대규모 업체에서는 무조건 안전모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안전모는 무조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깔깔이.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깔깔이 무조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대인데, 이게 아대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쓰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그게 틀려요. 아대가 그 이렇게 철 구조물, 그러니까 지게차로 뜨기가 힘드니까 그 밑에다 받치는 이제 고인목이라 그러죠. 나무 막대기 같은 거를 아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팔레트 위에 박스짐이 있는데, 그 박스짐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그거를 잡아주는 박스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해서 딱 해놓고 거기다 깔깔이 치는, 그거를 또 아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인목이 없어가지고 상차할 때도 좀 애를 먹었고 하차할 때도 좀 애를 먹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공사 인부분들한테 혹시 그 강목 같은 거 남는 거 있으면, 아니면 버리신다는 거야, 그런 거 있으면 좀 저 한 몇 개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이렇게 쌓여져 있는 데서 마음껏 골라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한테는 뭐 나름 인심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구매할 뻔했었는데 강목을 또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다행히 이제 공사 현장 인부분들께서 마음껏 가져가라고, 못 있는 것도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빼주셨어요. 잘 쓰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제가 또 남양주 공사 현장을 들어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7시 10분까지 오라 했으니까 저희 집이 인천이거든요. 인천 서구인데 차고지가 또 경서동이에요. 인천 경서동. 그래서 경서동 차고지에서 이따가 한 9시쯤 내비로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내비를 켜보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내일 좀 일찍 움직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한 개도 못했어요. 한 개도. 뭐 이런 일이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일이 없다는 거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오늘부로 일이 화물 일이 없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좀 지역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기 남부, 그러니까 평택, 화성, 안성, 음성은 충북이구나. 음성도 한번 다녀왔었네요. 충북 음성. 근데 이제 그쪽은 진짜 코를 키면은 전부 다 일이에요. 그래서 걱정 없이 그냥 내려왔었는데, 이게 한번 색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야, 이렇게 일이 없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주 쪽도 일이 좀 있어요. 파주 사람 또 파주는 또 안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주 쪽에서 괜찮은 짐들을 좀 많이 들고 내려와서 저는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어플에서 이제 하차지를 이제 오전에는 경기 남부만 찍어요. 경기 남부만 찍어서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하차를 하면은 한 탕을 더 할 때, 그때 경기 남부, 인천, 북부 이렇게 3개를 찍어 놓고 하차지를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경기 남부니까 어차피 그 바운더리 안에서 돌거든요. 그냥 한 탕을 더 하고 싶으면 그냥 남부에서 놀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북부로 가고 싶다 그럼 북부로 가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이 떴다 그럼 저는 인천은 그때는 안 잡아요. 왜냐,
그때 인천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시간대가 되게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이게 야상을 잡을 때랑 야상을 잡을 시간대랑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다리가 안 맞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한 점심시간 전에는 인천 들어가는 건 제가 잘 안 잤습니다. 네. 점심시간 전에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환상이었던 코스가 뭐냐, 김포에서 야상을 하차를 했어요. 김포에서. 그러니까 전날 실었던 거를 다음날 김포에서 하차를 했고, 김포에서 바로 화성으로 넘어가는 물건을 찾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걸 차서 화성에 내려가서 하차를 한 다음에 안성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성 들어가는 거를 하나를 더 차고, 그리고 내린 다음에 점심을 먹고 위로 저기 고양시, 일산이죠. 일산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잡고 일산에 도착을 하니 한 3시쯤 되더라고요. 3시가 돼서 일산에서 내려가는 거, 경기 남부만 찍고 야상을 찾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저기 어디야, 용인 기흥 들어가는 게 이제 야상으로 떠서 냉큼 잡았죠. 그래서 어차피 일산에 있는데 왜 경기도, 아니 저기 뭐야, 서구 오류동에 있는 걸 잡냐, 차고지가 경서동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려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오류동 들려서 물건을 싣고, 오류동에서 저희 차고지까지가 진짜 멀어봤자 5km예요. 그래서 오류동에서 내려와서 오류동에서 물건 싣고 경서동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용인 기흥으로 갔었죠. 제가 지금 한 10일 정도 일을 했을 때 그게 최고의 코스였어요. 그때 제가 그날 번 돈만 한 57만원이었나? 58만원이었나? 단가도 좋았고 물건도 가벼웠고, 그게 없었어요. 대기, 상하차 대기도 없었고, 제가 코를 보는 대기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코스가 나와요. 그냥 저는 항상 물건을 내리는 도중이나 물건을 내리고 나와서 항상 코를 보는데, 코를 볼 때마다 바로바로 있는 거예요. 단가도 좋고. 그리고 제 차량이 짧다 그랬죠. 근데 짧아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셔가지고 아주 운이 좋게 딱딱딱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야, 오늘은 망했습니다. 그때 번 거 조금씩 띄어가지고 오늘 딱 갖다 붙이면은 얼추 평균 타는 나오는데,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어요. 한탕은 할 줄 알았는데, 짐 하나는 차고 야상을 찰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안 되네요. 오후가 지금 2시도 안 됐는데 벌써 야상이라 대박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내일 남양주를 갔다가 또 코스가 어떻게 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일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퇴근을, 2시에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